지금 북한의 그 상황, 북한의 소식으로 와서 북한 분위기, 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트럼프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 김정은과의 관계가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면 서로가 지금 약간 똘끼가 있고 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서로가 맞는 코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도 지금 이 보좌진이 말을 안 듣고 네. 어떻게나 김정은과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김정은도 비슷합니다. 보좌진들이 이제 그 뭔가 말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내가 트럼프를 보니까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뭔가 끈이 연결돼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김정은 대 문재인과의 관계는 어떨까? 이거는 그 김정은 개인적인 성향상 가장 싫어하는 유형 중에 속합니다. 문재인이가. 아, 김정은이 성격상 그렇죠. 문재인이 가장 싫어하는 타입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앉아가지고 우물거리고, 그리고 계속 이제 뭐 한다고 해놓은 거 안 하고 이용만 해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고 이렇게 좀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 네. 이 사람은 나쁜 짓 해도 가만히 있고 그거 안 해도 가만히 있고 그냥 무조건 김정은이가 옳다고 그러니까 네. 짜증나는 거예요. 사기도 김정은도.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사기 같고. 그러니까 진짜 사기지 어떻게 보면. 내가 나쁜 놈인 게 분명한데 나를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지요. 그러니까 사기꾼으로 보는 겁니다.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겠다. 그리고 배짱도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배짱이냐면 김정은이는 유엔 제재 무시하고 미국 무시하고 금강산 털고 이걸 하라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지금 그 속셈을 알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금강산 개성공단을 열겠다고 지금 결의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김정은의 그것도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악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런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오고 쭉 해보니까 이제는 북한 정권 내부가 그 이 한류나 대한민국 영향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에 북한 전역에 찜질방이 막 창궐 했습니다. 찜질방. 네. 근데 이 찜질방을 발기한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네. 왜냐면 이 찜질방은 우리 민족의 아주 풍습이고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찜질방이 풍습이에요?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해가지고 내가 발기해서 전국에 찜질방을 다 시키겠다 해가지고 24시간 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의 모든 남녀로서가 다 모여가지고 연애도 하고 막 별거 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찜질방에서? 찜질방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너무 이제 애정 행각을 하니까 네. 막 보고도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나만 식대로 막 그냥 애들 주고받고 막 자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한류의 원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찜질방이? 찜질방이. 이야, 네. 그렇게 많아요? 북한의 찜질방이? 그렇게 막 많았지요.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국가안전 보위부에 보고가 되고 김정은한테 보고가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이 발기자가 김정은입니다. 네. 발기자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4시간에서 밤 10시까지만 해라. 그리고 남녀 칸을 막아라. 해가지고 이제 남녀 칸 막아버리고 24시간 다 없앴어요. 아, 남녀카는 맞는 데는 거는 그 대기실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대기실. 누워서 쉬는데. 예, 대기실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놀고 네, 막 네. 뭐 이제 뭐 스키도 마시고 뭐 맥주도 마시고 그런. 아, 찜질방 안에 그 사우나도 남녀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옷 입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리닝 같은 사우나는 거 따로 가지만 네. 이제 나와서 이제 찜질할 때는 같이 들어가죠. 아, 예. 보통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같이 모이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다 갈라놓고 네. 그리고 밤 10시까지 제한해 버리니까 북한 청년들이 막 화가 났어요. 예? 김정은 네가 우리를 발기시켜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농담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발기자가 김정은이라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막 제한하고 막 갈라놓고 하니까 그 이런 걸 보면 이런 찜질방 하나도 지금 견디기 힘들 만큼 북한 내부가 지금 그 체제 내구성이 굉장히 허약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방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노래방도 없었어요? 다 없앴어요. 노래방을.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거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낙인데 이 노래방에 앉아가지고 남한 노래를 맨날 부르고 그리고 간부들이 뭐 아가씨들 불러가지고 술판도 벌리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방 자체가 자본주의의 날라리를 조장하는 그런 원상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싹 없애니까 네. 북한 애들이
우리는 북한 노래 부르는데 왜 이걸 막냐? 이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노래를 남한 창법으로 부른다고 또 투집을 걸었어요. 북한식 창법이 있고 이제 남한식 창법이 있나 보죠. 아. 있지요. 예. 그러니까 북한 노래 약간 좀 세고 좀 막 그렇게 강하게 부르는 건데 이 북한 노래지만 남한식 창법으로 딱 부르면 또 멋있어요 이게.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부르면. 그러니까 북한 노래마저도 남한식 창법으로 부르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지금 호약해졌어요 지금. 노래방도 못 나게 하고 찜질방도 못 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의 청년들, 북한의 민심이 대한민국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걸로 가려고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뭔가 해봐야 북한 체제는 계속 그냥 남쪽에게 그냥 먹히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은이는 이걸 남한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중국하고 하겠다 이겁니다 중국하고. 중국하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북한이 망할 이유는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이미 김정은 정권 내부는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네. 다 끝났다. 이렇게 다 결정을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예, 이미 김정은은 너네가 안 하겠다고 다 통보했는데 네. 계속 사람까지 갖다 바치고 뭐 그냥 심지어는 지금 유엔에서 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까지 지금 불참하면서 그러니까요. 아참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그런 거 안 중에도 없습니다. 예?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예? 그리고 과거에 보십시오. 그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때. 싸웠는데 북한 애들이 대화하겠다고 황병소, 김양건이 최룡해를 인천으로 보내가지고 대기까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났어 걔들을. 가라고 그냥. 네. 예? 이게 진짜 대화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청년 2명까지 상납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까지 다 불참해주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김정은에게 다 팔아먹으면서까지도 아부 떨고 있지만 결국은 김정은한테 팽당하게 돼 있다. 응? 이거는 정말 반에 있는 범죄를 같이 하면서도 정말 지저분하고 쪽팔리고 정말 망신스러운 이런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한테 아부하는 문재인 정권. 북한에서 그건 아나요? 깨어 있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뭐 우파라고 할지 아니면 그 반 김정은 세력들은 한국의 좌파 세력을 완전히 그냥 반 모조리 집단, 바보 집단으로 봅니다. 예? 네. 예? 왜냐면 멀쩡한 대한민국, 북한에 비해서 40배나 국력이 강하고, 인구는 2배이고, 전 세계가 다 불화하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인데, 아니 뭐가 아쉬워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한테 절절매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간부들은요, 지금 남한의 좌파 정권 좌파들은요, 완전히 모조리, 북한 말은 모조리라고 그러는데, 이 모조리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예? 예.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질해도 가만히 있고, 뭐 하다가 가만히 있고, 그리고 금강산을 노절하기 때문에 치워버리라.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현대그룹이 몇 조 원을 들여가지고 북한에 다 집단까지 지어주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줬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대한민국 현대그룹의 재산이고 그렇죠. 그 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에 국가는 그걸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도 그런 준비를 하려고 했다. 응? 그게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해주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이게 지금. 응?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지금 금강산을 중단한 거는 북한이 박항서 여사를 총으로 쏴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중단된 것이고 또 유엔 제재가 물렸기 때문에 중단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민국 책임이 아니고 북한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너네 책임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제 안 쓰다 보니까 좀 이제 건물이 낡은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기업의 어떤 자금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다치지 말아라. 만약 건드릴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상인 것이지. 네. 우리 국민의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이제 그렇게 없애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 우리 국민의 재산 이런 걸 다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김정은한테 뭔가 달라붙겠다. 이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 노는 모양새가 정말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그건 이제 북한의 인민들도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다. 다 알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그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해가지고 예. 국가가 다 붕괴 위기로 갔을 때 중국은 이제 바라보면서 쌀 한 톤 안 줬어요 북한에다가. 왜냐면 얘들은 망해야 이제 바뀌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 망하라고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그때 막 쌀을 퍼주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황장엽 비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쌀을 주는 건 좋다. 하지만 쌀 주는 대가로 국군 포로 전면 다 북한에서 송환시켜라. 예. 네? 그리고 이제 납북자가 600명인가 북한에 있는데 그거 다 송환시키는 대가로 쌀을 주라. 응? 그때는 너무 쌀이 귀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시행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까지 예. 거론해서 인권과 시켜서 도와주게 되면 북한이 변화되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을 걸어가지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조건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문화 포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붕괴로 가다가 이제 중단돼 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유사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는 북한 청년들,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화가 되고 많은 정보가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대한 환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알고 이제는 휴대폰 예, 이런 거. 대한민국 정부하고 뭔가 할 수 없게 되는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내 체제 수호가 우선이지 북한 주민들이 개혁개방되고 잘 사는 게 그런 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 끝난 겁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는 다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응? 압박을 해야 되겠죠. 응? 근데 제가 보건데 2년 반 동안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북한의 김정은과 동반 붕괴되지 않겠냐.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예, 같이. 동반 붕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언론들도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문재인과 김정은이 동반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 재선된다고 해도 사실 이제 그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어떻게 하나 그 무슨 영변 핵기지라든지 뭐 저 풍계리 핵실험 다 쓰레기 같은 것도 모아놓고 지금 그거 갖다가 지금 내놓고 지금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건 이미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북한의 핵무기를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그거 핵무기는 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지금 그 쓰레기 패키지 갖다가 지금 내놓고 지금 가져가 그런 건데 이걸 어느 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한국이 정권이 바뀌면 북한은 끝나게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2년 반 동안 제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더 이상 이제 시간도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도 재선이 되거나 아니면 딴 사람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대화할 만큼 다 했어요. 속을 만큼 다 속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뭐 돈 때문에 지금 뭐 빠지는 만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문재인 정부는 미군이 빠진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말려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왜 위험하냐면요. 미국이 빠지는 순간 미국은 마음 놓고 북한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반도에 미군이 없어요. 그냥 배 타고 올라와가지고 북한만 때리고 가면 돼요.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때리든 말든 그냥 미국이 올라와가지고 북한을 때리고 그냥 가면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미국이 버티고 있으니까 북한의 반격에 대비해가지고 피해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 참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한반도에서 미국이 빠지게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북한과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냥 작살내고 가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미군이 빠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있으면 안전하고 빠지면 진짜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김정은에 대한 그 북한 인민들의 충성도는 지금 예전하고는 달라졌다 이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휴대폰도 많이 보급되고 예. 장마당도 많이 보급되고 그러니까 남한의 탈북자들이 34,000명이 또 북한의 암암리에 전해주는 그 정보 같은 거 있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세뇌 공작에 당해서 그저 뭐 남한은 뭐 괴뢰 정보 못 살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다 알잖아요. 할 일도 예. 다 보고서 알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이거 다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제 그 세뇌 공작도 이제 안 맥히는 거죠. 인민들이 이제 다 깨어 있나요 이제? 저는 거의 깨어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일반 바닥 사람들까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김정은을 지탱하고 있는 그 엘리트 그룹들은 많이 깨어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정은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응? 이 과거에 김정일이는 중간 간부나 밑에 인민들을 많이 죽였지만 자기 측근들은 안 죽였습니다. 이게 군주론에 보게 되면 군주가 안전하려면 자기 측근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이 군주가 자기 측근들을 마구 죽이거나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면 이 군주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군주 국가에서는 항상 측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김정일은 그걸 잘했어요. 예, 측근 관리를 잘했고 사람을 죽여도 명분이 있게 죽였습니다. 예? 근데 이 김정은이는 사람을 죽일 때 명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막 죽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막 뭐 고사포 걸어놓고 막 쏴 죽이고 그러니까 그 이게 연산군 말기 같은.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의 엘리트들이 다들 지금 뭐 겉으로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놈 뭐 언제 제낄까 응? 이런 마음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어디 다니기도 참 불편하고 그리고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남쪽하고 결합이 되게 되면 이 북한 내부의 이 변화의 바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남쪽을 막고 중국까지 뭐 뭔가 하겠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다 뭐냐면 북한 체제의 내구성이 너무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북한이 지금 붕괴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인민들은 세뇌 교육이 이제 더 이상 맥히지 않고 네. 대북 압박은 뭐 지금 계속 와서 경제도 안 좋고 예. 그 문재인이는 뭐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문재인이 뭐 하고도 갈라서고 네. 트럼프도 뭐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북한에 예. 지금까지는 그 이거 속이고 저거 통제도 제대로 이제 안 예, 되고 막 속이면서 별짓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속여도 안 먹히고 이 속인다는 게 국제사회도 안 먹히고 북한 내부도 안 먹힌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개혁개방으로 가든지 통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자. 빨리 가자. 이게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통일이나 개혁개방은 자기 정권을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 개혁개방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이라도 북한 경제를 개방시켜가지고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농촌 지역을 지금 소위 준개방 농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이. 근데 이게 그 3.7제라고 해가지고 3은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7은 내가 가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처음에는 진짜 7을 안 돼 줄 거냐 이렇게 의심을 했죠. 네, 근데 줬어요, 진짜? 그러니까 준다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로. 근데 가을이 되니까 슬쩍 7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그 싹다 예, 그러니까 왜 내놓으라고 하냐면 네. 7을 그 농민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려면 네. 공무원들의 배급제를 없애야 됩니다. 배급제를. 네. 근데 공무원들하고 군대는 그대로 배급을 주고 있는데 네. 국가가 이 배급을 다 공짜로 주고 있어요. 그럼 공짜로 뺏어와야 줄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일단은 농민들에게 그 7의 몫을 주려면 배급제를 없애고 공무원들이 쌀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농민들의 그 자기 이득을 갖다 보존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북한이 못 하고 있어요. 배급제를 없애는 순간 공무원들이 싹 다 무너집니다. 국가 충성할 수가 없죠.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내 7은 내 몫이기 때문에 국가가 뺏으러 오기 전에 다 지가 감추는 겁니다. 뒤로. 네? 싹 감추니까 유엔지대가 들어가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아요. 쌀은 많아요. 쌀에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군대가 굶고 있고 공무원들이 굶고 있습니다. 쌀을 안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민들은 탄탄하게 지금 생활이 안정돼 있고 국가 기관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무너지는. 김정은이가 무너지는 그 시스템을 가고 있는 거죠.